자, 1919년.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아시다시피 1909년에 안중근에 의해서 피살됐잖아요. 죽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니까 이 양반의 실세의 끈도 사실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1919년 일본에게 충성을 하고자 3.1운동이 터지게 되니까 그 3.1운동에 대해서 자제하라고. 3.1운동은 절대 덕이 되지 않고 이 나라는 일본이 다스리는 게 우리나라의 발전을 앞당기는 것이고 일본이 아니면 우리는 러시아나 주변국 청나라에게 즉 중국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조국의 발전을 더 앞당긴다고 강연을 한 사람. 그리고 자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쫙 3.1운동을 진압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3.1운동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이 양반은 3.1운동은 망한 거에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일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만 된다고 호소한 사람이 박중량이에요. 그것도 전국에서 대구에서 제일 먼저 박중량이 자재단을 만들어서 충성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토 히로부미 죽고 나니까 이제 큰 건이 없고 이래 절대 충성하지 않으면은 그거 살아가기 힘들죠. 자, 그래 보세요. 보이죠? 독립생활의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강할 도리가 없다라며 이를 냉소적으로 평가하면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자 자제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 다음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과 윤치호 등의 해이주의자들이 3.1운동의 무모성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 만세를 천번 만번 외친다고 해도 독립은 만세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제발 진정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이래가지고 그는 그 공로로 총독부로부터 훈 3등의 서운을 또 받았습니다. 자, 당시 이제 신문에서 그 자재단 조직한 그 내용이 이렇게 실려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이제 박중량이 제일 필두에 서고 거기에 친일파 14명이 합치한 겁니다. 박중량이 자재단이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안남도, 환경남도, 경기도 쭉 나오죠. 그죠? 이렇게 박중량이 제일 먼저 3.1운동에 자재단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해도 지사 부인과 쇼와 천황적이 대례기념장 했는데 이제 박중량이 대구지사를 거쳐서 그리고 충남 관찰사를 거쳐서 황해도 관찰사로 3.1운동이 끝나면 황해도 관찰사를 갑니다. 자, 황해도 관찰사에 가가지고 그 황해도 지사에 부임한 지 직후에 그 쇼와 텐노적이 기념이 있었고 그 기념장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패를 받아서 보이죠? 자, 소화 대례기념장 되어 있잖아요. 그죠? 쇼와 천황이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여기 이제 대례기념장하고 되어 있죠.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거를 받았고, 그 다음에 29년 1월 다시 중천 참여가 되었고, 29년 5월에는 조선 박람회 평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남문철거, 대구 남문철거 기공식에 또 참석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항해도 지사를 마치고, 그는 충청북도 지사, 즉 관찰사로 간 겁니다. 부임받아 갑니다. 충청북도 관찰사를 부임해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충북보훈군의 자, 도 장관입니다. 이게 당시 그 신문 기사 내용, 동아일보 기사 내용인데, 도 장관, 도 대장관이 되어 있죠. 그죠? 도 장관 박중량 씨로 인하여 큰 분란이 일어났다. 이제로부터 약 1개월 전에 풍류를 즐기는 충청북도 지사 박중량 씨는 자동차를 몰아 보훈군 속리산에 있는 명찰 법주사로 유람차 나섰다. 자, 이제 이 차를 언제 받았냐면은, 박중량 씨가 충남 관찰사를 있을 때에 이 차를 총감 대라우치로부터 각 전국의 도지사들에게 중고 자동차를 포드 자동차를 다 선물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몇 달 동안 운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운전을 못해요. 그때 이제 기사가 거의 없는 상태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최씨라는 한 사람을 서울로 보내가지고 운전면허를 교육을 받고 운전면허를 따도록 했는데 이 양반이 운전 교육만 받았지 면허를 못 받았어.
근데 바로 데려왔는데 박중량 씨가 직권으로 면허증을 발급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를 충청남도 장관 시절부터는 몰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충북도지사 때까지 오잖아요. 오니까 충북도지사 때에 도로가 송리산 법주사 가는 데 도로가 너무 좁아. 거기다가 이 도로에 이거를 우리나라 명사찰이고 관광지인데 도로가 이래서 되겠나? 그래서 당시 군수에게 바로 명을 내립니다. 명을 내려서 부익을 동시켜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라. 농번기에 한참 바쁜 농번기 7월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니까 충북도민들의 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어쨌든 도로가 확장되었고, 이 도로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차를 가는데 비가 왔어. 비가 와가지고 이 도로가 계속 유실되고 또 복구하고 유실되고 복구하고 번번이 부익을 동원하니까 번번이 불만이 쌓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기 차가 가다 빠졌어. 빠지니까 이게 이제 흙을 받고 차가 내려가지고 흙을 받고 가야 되는데 도 장관의 채통에 신발에 흙을 묻힐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 그래서 그 지역에 농사 짓는 소를 몇 마리를 끌고 오라 합니다. 그 소를 달아가지고 차를 끌고 나갑니다. 우리 지금 상당히 초월한 일이죠. 그리고 이 양반의 사고방식 자체가 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을 고통을 주는 것이 박중량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고개를 말티고개를 했는데, 이 말티고개를 지금 이제 박석고개라고 말을 쓰기도 하고 박석을 깔아서 박석고개를 한답니다. 보세요. 지금 현재 이 도로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 도로를 이제 근간을 박중량이가 당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도로를 닦은 것이고, 이 도로를 소를 달아가지고 끌고 자기 차를 끌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동아일보에서 6월 16일자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내서 박중량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신문을 실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쪽 보세요. 박 지사는 김군수를 보고 명성지로 가는 길에 쭉 돼 있죠. 여기 보면은 6월 16일자 신문에 소를 달아서 끌고 갔다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죠. 또 충북지사 시절에 자, 충격입니다. 법조사의 여성을 급탈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당시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박중량이 당시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부부하고, 그리고 박중량의 직원들과 기자, 그리고 충북도 유지들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 명이 이제 자주 법주사에 놀러 갔답니다. 놀러 가면 갈 때마다 이 양반 술을 좋아하니까 사찰에 술판이 벌어집니다. 사찰에 술판이 벌어지다가 그날은 총독과 함께, 부부와 함께 가가지고 술이 거나하게 되고 나서 여성들을 술을 따르게 합니다. 이쁜 여성들을 10여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술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 여성 중에 20살 장씨의 성을 가진 그 스님을, 비구니 스님을 저녁에 한쪽 방으로 끌고 와서 급탈을 했습니다. 이 스님은 비해가며 자살을 한 거죠. 그리고 사찰에서 스님들이 그 스님이 안 보인다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느 스님 조용한 방에서 목을 메고 자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이제 시시시하고 도장관이 그랬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그러다 몇 달 후, 이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신문 기사가 25년 3월이죠. 24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11월 하순인가 이때. 있었던 시시하고 있다가 이거를 1925년 3월 6일에 동아일보에서 때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이제 막 알려지니까 세상에 절에서 그 음숙하고 도량을 닦는 그 절에서 술판을 벌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거기다가 여성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여성을 급탈하고 죽음에 이르겠다. 이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 시시하던 것을 동아일보에서 때려가지고 박중량이 드디어 사임을 했습니다. 보세요. 총독부 사이토 마코토 총독 내외를 데리고 속리산 법조사를 찾아 법조사 대법당에서 아름다운 비구니 6명을 시중을 들게 하고 또 그 이전에는 10여 명을 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중량이 20살의 비구니 양순재를 데리고 급다람으로 박중량이 당한 분노와 수치심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3월 6일 동아일보 기사에서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강의가 친일파라는 이름은 박중량을 알지만은 박중량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위해서 계속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 강의를 통하지 않으면 박중량이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아니 그것도 비구성을 겁탈했다.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달을 쉬었죠. 그렇죠.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있다가 그리고 중간에 다시 관직에 발령을 해서나 반발이 심하니까 또 하차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받아간 곳이 항해도 도지사직입니다. 항해도 도지사직을 1928년에 이제 여기 1920년 후반에 받아갔다가 1928년에 이제 12월 도지사직에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고 중추원 참의로 됐죠. 참의가 되고 그 중추원 참의로서 매달 수당을 받죠. 그 선조 묘소가 있는 대구 부 동중면 침산동 오봉산을 매입해가지고 그 오봉산 평수가 보세요. 지금 제곱미터 82,082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평수로 계산하면은 대략 한 24,000평, 25,000평 되는 것 같아요. 이 평수를 전부 구입해가지고 당시 2007년도에 반민족연구회에서 정부 산하 반민족연구회에서 이거를 기속을 시켰는데 기속시킬 당시 2007년도 당시에 이 땅값이 21억, 약 22억 정도입니다. 땅값이. 그건 굉장히 큰 땅이었죠. 그리고 지금 현지에 보면 침산 그 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침산 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과거에 다 박중량의 땅이었습니다. 그 박중량이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자기 부모님 묘소, 할아버지 묘소 다 모시고 지어 있고 자기 부부 묘, 그리고 자기 아들 묘, 이거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박중량이 올라가서 크게 웃는다 해서 일소대라는 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해방과 동시에 다 처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침산에 박중량의 장손, 즉 정손자가 박중량의 묘와 웃대묘를 전부 다 파서 화장을 하고 이 자리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일전쟁 직후 조선 총독부 시국대책위원회 활동. 자,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뼛속까지 친일입니다. 친일을 하루라도 안 하면 이 사람은 뭔가 자기의 정권에 물러나고 배제된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일전쟁 직후에 조선 총독부 시국대책위원회 활동하는데 보세요. 총독부 시국대책위원 임명 후 일본과 중국 전쟁을 두고 일본의 중국 진출이 가능 여부가 시중에 화제가 되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 일본이 제국주의 진출의 토대 시작은 청일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일전쟁이었고 러일전쟁이 이기면서 확실히 우리나라를 모국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10년 한일병합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32년에 세웁니다. 만주국을 세운 목적이 뭐냐? 1929년 미국 경제 대공황이 불어터졌죠. 미국 경제 공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 과잉 생산이에요. 미국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당시 유럽의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다 그래요. 근데 왜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는
경제공황이 미국보다 늦어졌느냐? 이유는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쫙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국에서 원료 공급을 확대받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상품을 또 싸게 갖다 팔고 그래서 자국의 과잉 생산된 물건을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그것이 안 되느냐? 미국은 식민지가 기껏해야 어디죠? 필리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필리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식민지가 적은 나라에서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판매가 안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닥쳤죠. 이런 경제 공황을 보고 일본은 그 당시 우리나라 식민지를 통해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프레임에 걸린 것이 미국 경제 대공황입니다. 아, 이것도 미국이 이런 거 보면 우리도 다치겠구나. 그래서 일본이 생각한 게 식민지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고 들어간 게 만주 사변이고 만주국 설립 아니에요. 그 만주국 설립에서 다시 또 그걸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중일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 중일 전쟁에서 이제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중일 전쟁은 일본이 지나친 행위다. 이런 말을 자꾸 도니까 박중량이 나서서 보시는 대로 지금 총독부식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뭐라 했느냐. 몽골이 중국을 100여 년 지배를 했고 금나라가 200여 년 지배했고 저기 여진족 금나라가 200여 년 지배했고 또 만주족 그럼 여진족이죠. 청나라가 200여 년 지배했다. 중국을. 일본이라고 중국을 100여 년 200여 년 지배 못한다는 끝없다. 충분히 가능하다. 하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일전쟁을 합법화시켜 중일전쟁에 동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기 뭐 일본의 건국 2600년 기념 행사의 초청 인사로 명단에 수록되는데 거기 그 광령록이라는 거예요. 광령록. 그 책자에 보면은 박중량 외에도 당시 보성전문학교 교장 김성수,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장 김한란 다 친일파로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화진백화점 사장 박흥식, 일본 사랑에게 비행기를 사서 선물 갖다 바친 사람이 박흥식이죠. 그리고 그 외에 300여 명의 명단이 광령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중량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일본 기원절 행사에 박중량이 초대받아 갔죠. 그죠? 보면은 이쪽 기원절 행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당시 조선에서도 기원절 행사를 함께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자, 또 봅니다. 41년 중청 고문에, 태평양 전쟁이 딱 터졌을 때는 중청 고문에 임명되고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았죠. 큰 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다. 그죠? 그리고 그 3,000원 수당을 받았는데, 이 양반이 40년 5월 장시 개명령이 딱 떨어지자 그의 8월 31일, 그는 이미 장시 개명이 있기 전에 일본 유학 시절에 이미 야마모토 신으로 개명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 이름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장시 개명이 떨어졌을 때 제일 앞장서서 박자 뒤에다가 박씨 뒤에 충자를 딱 해요, 호추. 예. 되죠, 그죠? 그래서 장시 개명이 있고, 이어서 호추, 박충 중량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말로 호추시계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도 보이잖아요. 얼마나 일본에 충성했는지. 그리고 그는 모든 머리 정신과 뼛속까지도 일본화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41년 1월 8일자 경성일보에 이론이 훌륭해도 실행이 없으면 공론에 전하지 않는다면서 시국은 100가지 이론보다 하나의 실행이 중요하다고 신년소감,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에 대해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고 태평양 전쟁에 모두 나서자는 겁니다. 보세요. 또 여기 일본 귀족은 칙선 의원으로 내정되었고, 그러나 이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사용했습니다. 일본 귀족원에서 32년 12월 박영호가 책임된 예가 있었고, 그 귀족원에 책임된 사람은 박영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 선종의 큰
큰아버지 역할을 했던 핵심 친일파 중에 친일파 중에 친일파 윤덕영입니다. 조선에 제일 많은 친일파를 통해 가지고 재산을 모은 사람이 윤덕영이에요. 이 윤덕영이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박중량,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가 있는데, 박중량이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또 10일 중천 고문에 또 임명됐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3천원의 수당을 받았죠. 자, 중추원으로부터 중추원 고문이거나 중추원 직책을 가지고 수당 받은 사람 보세요. 윤덕영,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건중현.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건상, 이성우, 한창소. 자, 여기 이 사람이 이건택인데 이름이 잘못되어 있네요. 양반이 이지용, 이건택입니다. 이건택. 자, 그래서 이건상은 이건택과 한 형제죠. 이성우, 한창수.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중촌에서 매년 수당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활동을 하나하나 다 이게 이제 제가 다 캐내서 이렇게 알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 사람들,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그리고 이건택. 자, 이 사람이 이건택인데, 이건택까지 봤고, 오늘 박준일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윤덕영부터 해가 또 다 볼 사람들이에요.